이번에는 20강 무게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게합을 고서에서는 무정지합이다, 무정하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합인데 무정한 합이라니. 뭔가 필요했으면 합이 좀 되는데 왜 무정한 합이라 이름 붙었을까? 참 이해가 좀 난해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건 장명가에게 물어봐야 되겠고, 왜 그렇게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는 없습니다. 어쩌면 있는데 못 찾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과문한 탓입니다. 자, 무와 개가 만나면 합이 됩니다. 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중력. 무는 중력이다. 중력은 대기를 감싸고 있는 힘,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개는 무엇입니까? 개는 액체입니다. 액체는 특히 이제 수분을, 우리 그 자연계에서는 수분을 말할 수 있겠죠. 자연계를 위주로 항상 관찰하면 오류가 적습니다. 뭐 석유 휘발유는 사실은 자연계라기보다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인공물이죠. 석유 휘발유 때문에 대기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자연계에서는 액체다, 즉 물이다. 물론 짠물, 싱거운 물 있습니다. 짠물은 결국 무엇입니까? 물에 염분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물, 액체를 대표하는 것은 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체에서 무게합을 어떻게 이해해 볼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무를 면역력으로 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면역력이 무엇입니까? 몸을 보호하는 힘이죠. 가령 피부에 상처가 났다, 그래가지고 세균이 침입을 한다. 그러면 면역력이 거기에 투입돼 가지고, 물론 백혈구를 아마 투입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세균을 공격해 가지고 몸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 가지고 죽이면 그 시신이 고름이 된다죠. 곱는다 그러죠.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 아니면 그냥 딱쟁이가 앉기도 하죠, 피부 상처에. 그것 또한 몸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가 흐르는데 피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출혈 과다로 사망하게 되겠죠. 그럴 때에도 이 면역 기능이 발동을 해 가지고서 피를 멈추게 하고 그걸 차단시키는 막을 만듭니다. 그것 또한 딱정이가 되겠네요. 딱정이는 뭐 합니까? 외부에서 더 이상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피가 흐르는 것도 막고, 나중에 다 회복이 되면 떨어져 나가죠. 기능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능, 마치 지구의 생명체가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살 수 있도록 무토가 지켜주는, 오존층을 만들어서 지켜주는 이런 것과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뭐랄까 면역력은 무토다, 오존층이다. 거기서 반사시켜버린다, 대부분의 해로운 광선들. 인체에서는 역시 방어하는 이런 기능들이다. 그걸 면역력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기 중으로 호흡을 통해서도 세균이 들어오죠. 그걸 보통 뭐 감기 바이러스 보통 그러죠.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상한 음식이라든지 독소가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인체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리가 있죠. 사실 지구는, 지구에서 나온 모든 생명체는 지구의 복제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구가 만들어냈으면 지구를 닮아 있겠죠. 특히 닭의 알,
계란, 새의 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감탄을 합니다. 왜? 노른자와 흰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영판 지구 축소판 아니에요? 물론 계란은 좀 길쭉한 맛이 있고 꽁알은 동그란 맛이 있습니다만은 거북이알도 동그랗더군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노른자와 흰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른자는 땅, 누를 황. 왜 땅을 황이라고 그랬을까? 알을 쳐다보고 이름 붙인 건 아닐까요? 네. 중력은, 대기권은 흰색은 아니죠. 투명. 생알을 깨었을 때 흰자라고 말하는 것은 흰자가 아니고 투명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참 묘하게 생겼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연을 보면서 인체를 이해하고 인체를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는 이런 역지사지 방법,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역력을 무토로 본다면 당연히 인체에서는 혈액이 기회가 되겠네요. 항상 면역력은 혈액을 타고 흐르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혈액이 제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면역 결핍증,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 그러죠. 이런 것들 또는 뭐 백혈구 이상, 백혈병, 혈피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에도 문제가 크게 생기겠습니다. 피는 온 전신을 누비고 다니는 존재인데 면역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디로 흐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혈액과 면역력이 서로 합을 이루어 가지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설픈 생체, 인체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정도로 봐도 말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무기합은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에서는 이미 얘기 다 했습니다. 인체를 이해하면 자연이 거기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는 대기다. 대기는 만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냥 생긴 것이 뭐 살리는 게 목적일까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그러면 신이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는 인간의 관점에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기의 중력은 인간을 지구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구나. 아니면 땅의 인력이 붙잡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냥 웃자다 보니 생겼어? 웃자다 보니 살게 되었고 웃자다 보니 죽었어? 네, 웃자다 보니 철학적인 명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연론, 그렇죠? 웃자다 보니 우연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연론이 있죠. 운명은 무엇인가? 우연히 그날 그 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 우연론입니다. 운명이 어디 있어라고 말합니다. 우연론입니다. 뭔가 그 시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원인론이죠. 그 이유를 캐보자.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간지론입니다. 그래서 연월일시를 간지로 변환해가지고 삶의 여정을 추적해 보니 말 되더라. 100%는 아니라도 80%는 말 되더라. 그러면 참고할 만하지 않느냐. 50% 같으면 참고할 게 없습니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참고할 게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게? 대부분 맞더라.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지. 개 중에 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학문을 버릴 정도는 아닙니다. 대부분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철학, 학문으로서 수용하고 이걸 바탕으로 삼아서 바라봤을 때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 결정된 것이 무슨 원인이 있겠느냐.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전생론을 끌고 나옵니다. 전생에 공덕을 쌓았나 보다. 팔자가 좋은 거 보니. 그런 얘기죠. 이렇게. 팔자에 공부 인연이 좋게 생겨났어요? 그럼 전생에 글 좀 읽었나 보다. 그럼 되는 거죠. 참 편리한 것이 전생론입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말도 돼요. 해보면.
뭐 그렇지 않고서야 뭐 부처가 이렇게 그 불교의 이제 교주니까 부처가 뭐 2500년 혹은 3000년 정확한 연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그만큼 오래된 건 확실합니다. 그 말들이 아직도 전해지는 거겠죠. 지나는 길에 말씀을 하나 추가 곁들이면은 서점에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이 꽂혀 있을 때 짧으면 하루 동안만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꽂은 책이 저녁에 빠져나갑니다. 보통 일주일 버티는 책, 그것도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서점에 있는 종사하는 분께 물어봤습니다. 보통 책들이 일주일 정도 진열대에 꽂혀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절반? 얼마나 많은 책이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휴지로 나가는 거죠. 폐지로. 자, 서점에서 1년을 버티고 있다. 괜찮은 책이랍니다. 그 정도 책은 괜찮아. 10년을 버티고 있다? 좋은 책입니다. 일단. 왜? 안 좋은 책은 찾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책은 저도 10년을 살아남아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남았다. 우수한 책입니다. 100년 동안 책이 살아 있습니다. 누가 찾으니까 책을 만들지. 책을 만들어 놓고 안 찾으면은 거기 꽂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제일 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서울의 교보문고 가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공간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책은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은 선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아침에 꽂혔던 책이 저녁에 빠져나갑니다. 뽑혀나갑니다. 희망 없다는 거죠. 근데 1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와, 이거는 아주 거룩한 책입니다. 1000년을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감이 가득한 책입니다. 불경, 성경, 노자, 장자, 코란, 네, 훌륭합니다. 뭔가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10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나무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네, 쇠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치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치는 항상 그만한 생명력이 있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엽기를 잠시 했습니다. 대기는 만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두자는 얘기입니다. 나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려? 습도 조절. 대기가 어떻습니까? 건조하다. 대기가 습하다. 이렇게 말하죠. 습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건조한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건조하면 만물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따뜻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따뜻해도 건조하면 말라버립니다. 추워도 습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르는 것을 방지하죠. 우리 폐는 호흡하는 데 필요한 폐가 있지 않습니까? 폐는 윤택해야 됩니다. 폐가 건조하면 갈라 터져 버립니다. 화재가 났는데 멀쩡해요. 아무것도 타지도 않았어요.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하고 숨을 거두기도 합니다. 왜? 폐가 타버립니다. 폐에 습기가 사라져버리면 열기가 들어와 버리면 폐는 익어버립니다. 호흡 불능한 상태가 됩니다. 산소가 들어와도 흡수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군요. 자, 대기는 결국은 액체를 그 습도라고는 말합니다. 습도는 결국 뭡니까? 액체가 잘게 나눠진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입자, 원자는 뭐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습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는 개를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개는 무가 있어야 분산이 될 수가 있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밑으로 빠지기는 하지만 바다로 간 개는 바닷물은 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주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겠죠? 분산돼 버리겠죠. 무토가 딱 잡아줍니다.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순환하게 되겠죠.
올라가도 열기에 의해서 정화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식어지죠. 열기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공중에 지상으로부터 뭐 10,000m? 비행기가 날아가는 고도 보통 10,000m. 10,000m에서 비행기에 표기되는 외기 온도, 바깥 온도는 영하 50도 정도. 영하 50도에서 액체는 고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모였다가 점점점 무게가 무거워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무게가 무거워지는 게 뭡니까? 중력. 무토에 의해서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물론 돌아오다 보면은 이제 어느 지점에서 열을 만날 것입니다. 열을 만나면 물이 되고 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열을 못 만나면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겠죠.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무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환 불가능합니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 지구상의 만물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력, 무토가 필요하게 되네요. 그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시죠? 이것이 무게합이고 사주에 무게합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는 크게 부여할 것 없고 그냥 합이라서 끌린다까지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힘이 잘해 가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있는 무토가 이런 영향도 할 수 있을런지, 가령 무토가 뭐랄까 무기합이 돼 있다, 면역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너무 확대하지 않는 것도 골치 아프지 않게 만드는 비법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이해되셨으면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